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전기차의 미래를 뒤바꿀 꿈의 배터리, 그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인데요. 과연 지금이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 전망과 매매 전략까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불편함이 뭔가요? 아마 아직 주행거리가 좀 짧은데 하는 불안감, 그리고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하는 답답함. 바로 이 두 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 같은 소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실리콘 음극재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대주전자 재료가 이걸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이 기업이 있는 이유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대체 얼마나 크다고 보는지 이른바 강세론의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무려 70억 달러. 이게 2035년에 예상되는 전 세계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규모입니다. 2025년 시장 규모가 약 20억 달러 남짓이니까 불과 10년 만에 시장이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거대한 시장의 중심에 대주전자 재료가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의 성장은요, 이 회사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과 2년 뒤인 2026년이 되면 이 실리콘 음극재가 회사 전체 매출의 64%를 차지할 전망이에요. 이건 그냥 주력 사업 수준이 아니라 이 회사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양산 경험. 다른 경쟁사들보다 4년에서 7년이나 앞서서 이 까다로운 소재를 대량으로 만들어 본 경험. 이건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력, 이미 시장의 최고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포르쉐, 아우디 같은 명품 자동차 브랜드는 물론이고 배터리 업계의 거물인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 쟁쟁한 고객사 명단이 대주전자 재료의 기술력을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이제부터는 이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드러워진 그림자, 즉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리스크, 약세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려면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위해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이 176%까지 올라갔고 차입금 의존도도 53%에 달해요. 한마디로 성장을 위해 재무적인 부담을 꽤 많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내부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00억 원 규모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전환사채 문제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요. 채권 투자자들이 이걸 주식으로 바꾸려면 주가가 10만 3,356원은 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6만 원대잖아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걸 지금 주식으로 바꾸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풋옵션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안 바꿀 테니 빌려줬던 원금 800억 원 지금 당장 현금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이 빠져나가야 하는 정말 아찔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고민에 더해서 바깥 상황도 그리 좋지만은 않아요.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 자체가 요즘 좀 주춤하고 있죠. 이른바 캐즘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실리콘 음극재 가격도 떨어지는 추세고 미국의 IRA 같은 정책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여전하고요. 자,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동시에 만만치 않은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 리포트는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우선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만 보면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RSI 지표가 30 아래인 28.68까지 내려왔다는 건 이른바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기술적으로 이제 슬슬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때가 된 거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앞으로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제시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건 실적이 확 좋아져서 주가가 12만 원 이상으로 뻗어나가는 거고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전환사채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재무 위기가 불거지고 주가가 7만 원까지 밀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모든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을 종합해서 리포트가 내놓은 12개월 목표 주가는 바로 11만 5천 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꽤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가인데도 현재 주가와 비교해보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매매 전략입니다. 리포트의 결론은 매수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지금 다 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신중한 2단계 분할 매수 전략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 번째, 6만 원 아래 가격대에서 준비한 투자금의 절반, 즉 50%를 먼저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기다렸다가 주가가 중요한 저항선인 7만 1,000원대를 확실하게 뚫고 올라서는 걸 확인한 뒤에 투입하라는 거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접근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결국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투자는 높은 성장성과 높은 리스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기술적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지금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재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한 발 물러설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